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모델 출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오늘의 주인공은 자식이 최우선이 아닌 자신의 사업과 취미생활을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자신의 커리어에 짐이 된다고 생각될 때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국 럭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럭비는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 되는 영국 중부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루이스 포터는 1996년에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두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샤론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11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어머니는 집을 떠났고 그로부터 아이들 셋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은 루이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미워했고 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루이스의 가정 환경은 몹시 불우했습니다. 그녀는 10대 때부터 돈에 대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루이스가 놀러 나갈 때마다 집에 있는 귀중품들이 이상하게 없어진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루이스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루이스는 도리어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의심하면 연을 끊을 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돈을 훔치는 나쁜 버릇 외에 루이스의 가족은 루이스가 거의 대부분의 주변 남자아이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돈이 많고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는 남자아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루이스의 행동에 대해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겨우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도 단 한 번도 할머니 병문안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할머니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의 가족은 그녀의 행동에 큰 실망을 했고 언니 외의 모든 가족이 루이스와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겨울 18살이었던 루이스는 첫째 아이 렉시 드레이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6년 9월에 그녀는 둘째 아이 스칼렛 본을 낳았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는 모두 크리스 드레이퍼이란 남자였지만 루이스는 그와의 관계가 나빠 복수하기 위하여 둘째 아이 스칼렛이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첫째만 그의 성씨인 드레이퍼로 짓고 둘째 아이의 성은 보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크리스가 두 딸을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루이스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연애하는 관계였지만 두 아이를 아주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양육권과 방문권을 얻기 위하여 여러 차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루이스는 크리스를 피하고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럭비로 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절대 좋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낳은 후 자녀를 키우기 싫어 양육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의 친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녀는 우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찾아갔었고 다음에는 언니 카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럭비로 이사한 후 집주인과 이웃들조차도 루이스의 무료 베이비시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핑계를 찾아 두 아이를 집주인이나 주변 이웃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주일에 거의 3-4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곤 하였습니다. 이에 루이스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와 그녀의 어머니 샤론은 아동보호기관에 여러 번 연락하여 루이스가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했었고 또 두 아이의 양육권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기관에서 파견한 사회복지사는 두 아이가 단정한 옷차림에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샤론과 크리스의 요청을 여러 번 거부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1세가 된 루이스는 복지부에 지원을 신청한 뒤 럭비의 집을 나와 복지부에서 마련해준 호텔에 임시기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의 위치는 루이스의 언니 카렌의 집과 매우 가까웠는데요. 이에 따라 루이스는 두 아이를 종종 언니의 집에 맡기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혼모 루이스는 과연 마땅한 벌이가 있었을까요? 정부구제 외에 루이스는 스스로 매우 사랑했던 모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하는 일은 그냥 모델이라고 불렸을 뿐 패션 모델들처럼 런웨이 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본인의 모습을 찍었는데요. 심지어 벌거벗은 사진도 찍어
다양한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여 관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녀는 또 개인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스와 그녀의 언니 카렌 사이에 점차 심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작업 장소를 여러 번 집에 두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두 아이의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루이스의 행동에 카렌의 불만은 깊어졌습니다. 카렌이 동생에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묻자 루이스는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거 나쁜 거 알고 있어.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고 나서 할게. 라며 농담까지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일 새해 첫날의 다음 날 루이스는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데이트 웹사이트에서 여러 남성에게 채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언니 카렌에게 문자를 보내 큰딸 렉시가 좀 이상하다며 111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루이스는 카렌의 문자를 보내기 전에 1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11분 후에서야 1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이스는 전화통화 당시 3살짜리 렉시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간질 증상을 일으켰다고 교환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말하자 루이스는 본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루이스는 고객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며 성인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문의를 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마쳤지만 렉시의 간질 원인을 찾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1월 3일에 렉시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어린 렉시는 또다시 아프게 되었습니다. Ambulance service. Is the patient breathing? No, They're not breathing. no. Okay. And who was it we're talking about? Lexi, she's 3. She's 3. Bear with Yeah. me. Okay. So she's unconscious and she's not breathing. So help has been arranged. Okay. 몇 분 후 구급차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호흡이 불안정한 렉시의 곁으로 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로 렉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여 아이에게 정밀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렉시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시 간질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검사 끝에 의사는 렉시가 호흡기 감염으로 간질 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이번에 렉시를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루이스의 핸드폰 기록을 통해 그녀가 병원 화장실에서 자신의 사진을 여러 고객으로 보내 결국 병원 경비원과 연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만에 루이스의 유료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에게 8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렉시는 4일간의 관찰 끝에 다시 간질 증세를 일으키지 않아 의사는 아이가 회복됐다고 판단하여 퇴원시켰습니다. 1월 14일 루이스는 두 딸을 데리고 언니 카렌의 집으로 갔습니다. 추후 카렌은 렉시와 스칼렛이 그날 즐겁게 지냈으며 별로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하여 5시 59분에도 3살 렉시가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렉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7시간 후인 1월 15일 12시 50분에 루이스는 999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딸 렉시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새벽 1시 2분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3살 된 렉시가 숨을 쉬지 않고 온몸이 차가워진 걸 발견하였습니다. 아이는 분명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의사는 어머니인 루이스가 조금 더 슬퍼하지 않아 의심이 갔지만 병원 의사는 아이가 숨진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렉시가 세상을 떠난 후 이튿날에 루이스는 데이트 앱에서 41명의 남성의 친구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렉시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녀는 휴대폰으로 남성 손님과 영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루이스의 행동에 놀라고 화가 났다며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렉시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뒤에 루이스의 둘째 딸 스칼렛도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저녁 10시 20분쯤 루이스는 112로 전화하여
막내딸 스칼렛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며 또 긴급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교환원은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구급차를 파견하였습니다. 9분 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자동차 조수석에 넘어져 있는 스칼렛은 온몸이 차가워진 상태로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병원 의사의 치밀한 검사로 스칼렛은 기도가 막혔고 목 주위에 뚜렷한 타박상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아이는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숨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식을 접한 직후 바로 22세 어머니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생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들은 루이스의 집을 수색하며 그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의 베개에서 스칼렛의 붉은 체액을 발견하였습니다. 스칼렛이 사고를 당한 2월 1일 저녁 6시 55분쯤에 호텔 CCTV 영상을 통하여 루이스가 스칼렛을 품에 안고 호텔을 떠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루이스는 여러 남성 손님에게 문자를 보내 자기 딸이 몸이 좋지 않아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딸이 꼭 이겨내야 한다며 막내딸마저 떠나게 되면 본인은 혼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9시 23분에 루이스는 패트릭이라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며 주유비로 30파운드, 하나로 약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루이스는 저녁 9시 50분부터 스칼렛을 데리고 주변 도시를 돌고 있었습니다. 10시쯤에 루이스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로 갔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비용을 지불한 후 루이스는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긴급 전화번호인 999 대신 비긴급 전화 111번으로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가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잠시 멈췄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에게 병원으로 가는 운전 경로가 왜 계속 맴도는 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병원으로 가는 하나의 길만 알고 있다며 다른 길을 몰라서였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가 18일 간격으로 숨진 것을 고려하여 먼저 숨지게 된 렉시도 피해자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렉시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는 렉시의 코 아래에서 아주 작은 쉽게 보이지 않는 타박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통하여 법의학자는 렉시의 숨진 이유도 역시 기도 폐쇄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비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하여 렉시가 숨지기 전날인 1월 14일 저녁 10시 30분쯤에 그녀는 고객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 큰딸 렉시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며 의사의 말로 렉시가 걸린 독감에 적당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0시 33분에서 11시 15분까지 루이스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검색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검색을 마치고 1시간 후 응급센터로 전화를 걸어 렉시가 숨지게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영국 경찰은 루이스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서둘러 그녀를 기소하지 않고 얼마 후 그녀를 석방하였습니다. 3개월 뒤인 6월 21일에 루이스는 페이스북에 딸의 옷을 20파운드, 약 3만 원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그녀가 두 딸에 대해 조금의 그리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경찰은 1년 넘게 증거를 수집하여 결국 2019년 7월에 루이스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스칼렛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루이스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렉시가 숨졌는데 스칼렛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웃과 목격자들은 17개월 된 아이는 아주 건강해 보였고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루이스에게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급대원과 병원 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루이스 언니 카렌, 또 이웃 등이 모두 법정에서 두 아이를 잃은 루이즈가 전혀 슬퍼 보이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핸드폰으로 주구장창 채팅만 하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내비추었습니다. 루이스는 고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한다며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녀가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여 늘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도 루이스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을 보통 사람처럼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섭외하여 루이스의 정신 상태에 대해 평가한 결과 그녀의 상태는 정상 범주에 속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루이스의 범죄 동기가 아주 복잡하다고 하며 딸들의 보험을 가입해놓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아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좀 더 자유로웠으면 하는 욕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루이스에게 고의상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루이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32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범수로 복역할 경우 55세 때 감옥에서 석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영국 언론과 대중은 본인의 아이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량이 너무 짧다며 가석방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아동보호기관에서 루이스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아이들 아버지의 양육권 신청을 거부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후 루이스의 어머니 샤론도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이스의 어머니 샤론이 딸의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사실 루이스가 체포되기 전 샤론은 손녀 렉스와 스칼렛의 참변으로 딸 루이스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루이스는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로부터 상심에 빠진 샤론은 루이스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샤론은 두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여론의 압박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2월 4일에 그녀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48세였습니다. 샤론뿐만 아니라 루이스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도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인터넷에서 스칼렛을 처음 보게 된 장면이 아이의 장례식장이라고 하며 아주 슬퍼해하며 그 당시 더 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육권과 방문권이 여러 번 거부되었지만 만약 그 당시에 포기하지 않고 양육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두 아이의 운명이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